자, 물질의 이중성 문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이 0.2kg의 야구공이 30m/s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질파 파장을 계산하라고 했어요. 물질파 파장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람다는 h 나누기 p라는 거 배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게 질량하고 속도죠. 그러면 운동량 계산할 수 있겠죠. h m v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플랑크 상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이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고 나누기 그 다음에 질량이 0.2kg 0.2kg 만약에 이런 거 g으로 줬다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해줘야 되겠죠. 곱하기 30m/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0.2 곱하기 30 하니까 6 나오네요. 그러면 6.6이 아니고 1. 다 해야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고 6kg/s 이렇게 되겠죠. 나눠주면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래요. 파의 길이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원자 하나 크기가 수소 원자 하나 크기가 대략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원자보다 훨씬 더 10의 마이너스 20승배 정도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이게 파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짧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야구공은 파동성을 안 나타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질량이 너무 커서 이 값들이 너무 작게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4승이면 이거 제거해 줄 정도 되면 한 10의 마이너스 34승 이 정도는 가줘야 파장이 그 정도 짧아질 텐데 그냥 길어져서 그 파동성을 잘 나타낼 텐데 이게 너무 짧으니까 파동성을 안 나타내는 겁니다. 파장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야구공 같은 거에서는 파동성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사전자 현미경과 투과전자 현미경 비교했습니다. 시료 표면을 따라서 전자선을 스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스캐너 혹은 복사기 이렇게 보면은 쭉 훑으면서 빛을 비추면서 복사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스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주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고요. 전자선을 시료에 투과시키는 투과전자 현미경이 있죠. 자, 두 가지가 있는데 가속 전압이 대략 한 10kV가 있고 10배인 100kV 이렇게 있습니다. 가속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는 뭘까요? 속도가 빠르겠죠. 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방금 배웠으니까 HP 자 이렇게 되니까 운동량이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파장이 짧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물질파 파장을 비교하면 자, 람다 주사 람다 투과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 파장이 어느 게 더 짧아요? 투과 현미경이 더 짧죠.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더 정밀하게 미세한 구조들을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까닭은 가속전압이 투과전자 현미경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문제 보겠습니다. X선 또는 전자선을 알루미늄 방막에 각각 조여주면 같은 형태의 회절 무늬가 나타난대요. 자, X선은 전자기파고요. 파동이고 전자선은 물질이죠. 근데 이 물질도 뭘 가진다?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고요. 이처럼 물질이 파동성을 나타낼 때 파동을 물질파라고 하며 물질의 운동량이 P, 플랑크 상수를 H라고 할 때 물질파 파장은 H 나누기 P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1번 문제. 니켈 결정에 가속된 전자를 입사시켜서 산란된 전자를
전자 검출기에서 측정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만약에 그냥 물질이었다 그러면 니켈 결정의 미세 구조 이런 데 부딪혀 갖고 사방으로 튈 텐데, 근데 딱 50도가 되는 지점에서 이게 전자의 수가 많이 발견되었다 라는 건요, 튀면서 니켈 결정의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과 반사되는 간격, 그리고 이 반사된 게 모이는 각도, 길이, 이런 것들을 이제 파동성으로 분석해 보니까 50도에서 제일 많이 검출되도록 이론적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 그리고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니켈 결정에 입사하는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다. 자, 전자를 가속시켜서 운동시키면 이게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그 파동의 파장은 람다는 h 나누기 p였다 라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mv로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전자의 속력이 크다 라는 얘기는 파장은 짧다 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세타가 50도로 산란된 전자는 보강 간섭을 한다. 그래서 요게 50도에서 많이 검출되는 이유가 얘가 파동성을 가지는데 반사된 것들끼리 보강 간섭을 하는 각도, 위치가 50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예를 들어 한 35도 근처에서는 전자의 수가 확 줄어들죠. 무슨 얘기겠어요? 어떤 얘기? 얘는 이쪽에서 상쇄 간섭을 한다 라는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자는 파동성을 가진다. 맞죠?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EM, M인 물체가 각각 V, EV의 속력으로 운동한다. A와 B의 물리량이 같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자, 운동량의 크기. 자, 운동량 해보겠습니다. 운동량. 자, A하고 B하고. 자,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운동량 이렇게 해볼까? 천천히 정리해볼까? 운동량은 MV로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A는 뭡니까? A는 질량이 EM, 그리고 속도가 V. 이렇게 되어 있고요. B는 M 곱하기 EV. 이렇게 되니까 두 개 같죠? 운동량 같습니다. 물질파 파장 같을까요? 물질파 파장은 람다는 HP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요거는 MVH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H에 EM 곱하기 V 였고요. 자, B는 M 곱하기 EV에 H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파 파장도 똑같네요. 자, 운동에너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계산했죠? 그럼 그대로 넣어보면 2분의 1에 em 곱하기 v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B의 운동에너지 크기는 2분의 1에 m에 얘는 2v니까 제곱해서 4v 제곱. 얘는 같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주어졌고요.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줄게요. 자,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mv, 잘 들으세요. mv라고 했었고요.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운동에너지와 운동량은 무슨 관계에 있는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체의 질량을 알고 있다. 질량은 대부분 알고 있는 거니까. 속도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운동에너지를 운동량으로 표현해 보는 거야. 운동량으로 표현해 보면 P를 제곱해요. 그럼 M제곱, V제곱이죠. 거기에 M으로 나누면 얼마 남아요? MV 제곱만 남죠. 그리고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이었으니까 2M분의 P제곱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운동량만을 주고선 운동에너지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2M분의 P제곱으로 해주면 돼요. 그럼 반대로 운동량은 어떻게 계산될까? 운동량은 에너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죠. 루트 씌워줍시다. 루트 씌워주면 V 날라가겠죠? 그리고 M은 루트 M이 되는 거니까 M을 제곱해주고 싶어. 그래서 M. 그리고
2분의 1 원래 있었으니까 EM의 운동 에너지 곱해주면 2분의 1 운동 에너지에서 2분의 1 날라갔고 M 곱해졌으니까 M제곱 V제곱 거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운동량만큼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좀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적어놨다가 얘네들끼리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력이 V인 전자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형광판에 만들어진 간섭 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돼 있어요. 자, 간섭 무늬는 전자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간섭이라는 거 우리 파동에서 배웠죠. 간섭 성질은 파동에서 나타난다. 맞습니다. 자, 형광판에 도달하는 전자의 수는 밝은 무늬인 곳이 어두운 무늬인 곳보다 많다. 전자의 개수, 형광판에 전자가 많이 도달하면 형광판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때렸으니까 형광판에서 발생하는 빛의 개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밝은 겁니다. 그래서 전자의 수가 밝은 무늬인 곳이 더 많다. 맞습니다. 자, V가 클수록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길다. 아니고 짧다죠. 어떻게 했어요? 람다는 HP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V가 크면 파장은 짧다. 빠른 게 파장이 짧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전자현미경에서도 이야기 나왔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틀렸구나 참. 틀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이 3번. 자, 13번. 질량이 M인 입자가 운동할 때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에 따른 물질파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P1은 2P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P1하고 P0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 거니까 P0일 때 2람다 0가 되는 거고 P1일 때 람다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P1, P0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파장이 2배 차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람다는 HP 이렇게 되니까 파장이 2배 길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2배 작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P0일 때 2람다 0였고 P1일 때 람다 0라는 얘기는 P1은 2분의 1 P0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운동량이 파장에 반비례하는 값이었기 때문에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작다. P1은 2P0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2P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설명 P1은 2P0이다. 맞죠? 자, 그렇게 되고 입자의 속력은 P0일 때가 P1일 때의 2분의 1배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질량이 M인 입자잖아요. 그럼 여기 P0일 때 질량이 M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얘 속도 모르지만 이런 거 풀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이미의 값을 넣어주라고 했어요. V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P1은 P0의 2배예요. 그러면 질량 똑같이 M일 거고 그럼 당연히 속도 얼마겠어요? 2V죠. 그럼 입자의 속력은 P0일 때가 P1일 때 2분의 1배이다.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P0일 때가 P1일 때 4분의 1배이다. 계산해 보면 되죠? 2분의 1에 P0일 때 찾아보면 2분의 1에 M의 V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P1일 때 해보면 2분의 1에 M의 4V제곱 몇 배 차이나요? 4배 차이 나죠. P0일 때가 P1일 때 4분의 1배이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했어야 되는 거는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 차이 나는지 찾고 그 다음에 요걸 통해서 운동 에너지까지 해도 되고 아까 뭐가 가르쳐줬어요?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 요거 알려줬었죠. 요거랑 하나 더 뭐였어요? 운동량의 크기는 루트 EM
운동 에너지. 이렇게 두 개 알려줬었죠. 그럼 요거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에 비례하는데 제곱에 비례해요. 자, 운동량 얼마 차이 났어요? 2배 차이 났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차이 나야 돼요? 4배 차이 나야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이제 현미경에 대한 설명이에요. 광학 현미경. 우리가 학교에서 봤던 거, 학교에서 보고 있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가시광선 사용하는 거, 이걸 이제 보통 광학 현미경이라고 부르고요. 자, 전자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자선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것 중에 주사전자 현미경이 있었고 투과전자 현미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사전자 현미경, 투과전자 현미경 요거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 특징. 시료를 스캔한다. 위에서 전자를 써줘서 반사돼서 튀어나오는 애들을 쭉 훑어내면서 이미지를 찾아낸다. 여기 있었고요. 투과전자 현미경은 이 시료를 투과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스캔을 하기 위해서 그 시료의 표면에다가 금속 코팅을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었고요. 주사전자 현미경은. 투과전자 현미경은 어떤 단점이 있었어요? 시료를 좀 얇게 제작해야 그걸 투과할 수 있겠죠. 너무 두꺼우면 투과를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얇게 처리를 해줘야 됐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투과전자 현미경. 투과하는 거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찍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상이 2차원 나타나겠죠? 자, 주사전자 현미경은요, 우리가 사진 찍는 거랑 똑같아요. 빛이 나와서 어떤 물체에 반사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얻는 건데, 실제로 이미지 자체는 평면에 이루어지겠지만 모양, 선생님 얼굴 이렇게 빛이 날라와서 부딪혀서 이 카메라로 들어가서 스캔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3차원 구조를 알 수가 있죠. 아, 얘가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3차원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리고 주사랑 투과의 특징인데요. 주사전자 현미경이 가속전압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배율이 조금 낮고요. 투과전자 현미경은 배율이 높습니다. 이유는 가속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투과전자 현미경이 가속전압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럼 배율이 높다는 얘기는 작은 것도 다 분리해서 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분해능이라고 부릅니다. 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광학 현미경은 니은보다 전자 현미경보다 분해능이 높다. 아니에요. 분해능이 더 낮습니다. 이유는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전자선 파장을 매우 짧게 만들어서 미세하게 분석할 수 있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니은은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한다. 전자 현미경 물질파 이용하는 거죠. 자, 디귿은 리을보다 시료의 3차원적 구조를 관찰하는데 적합하다. 자, 주사전자 현미경이 3차원 구조를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전자선을 쏜 다음에 시료에 부딪혀서 전자 검출기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자기 렌즈 있고요. 얘 무슨 현미경이에요? 주사전자 현미경이죠. 자, 전자 현미경은 전자의 입자성을 이용한다. 아니고 파동성이죠. 파동성. 틀렸습니다. 자기 렌즈 안에서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자의 운동 경로가 휘어진다. 자, 전자선을 쏴줬는데 이걸 한 초점에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사용해야 되는데 광학 현미경은 당연히 그냥 유리 렌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될 텐데, 전자선 같은 경우에는 유리를 통해서 굴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유리에 부딪히면 튀어나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렌즈를 사용합니다. 전자의 속력이 작을수록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은 높다. 자, 전자 현미경을 아까 투과랑 주사랑 봤었는데요. 투과가 더 높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가속전압이 높기 때문에. 가속전압이 높으면 뭐가 높은데요? 속도가 크죠. 속도가 크면 뭐가 큰데요? 해볼게요. 가속전압이 높다는 건 속도가 크다는 거고요. 물질파의 파장이
운동량과 관계되는데 운동량은 속도랑 관계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자, 속도가 빨라지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물체를 관찰할 때 파장이 짧은 걸로 관찰하는 게 분해 능이 더 높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굵은 탐침으로 조사하는 거랑 가느다란 탐침으로 조사하는 거랑 가느다란 탐침이 더 미세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파장이 짧아야 이걸 분해 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뭐 진짜 파장이 짧아서 뭐 그런 영향보다는 회절 문제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전자의 속력이 클수록 전자의 핵력의 분해 능이 높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입자에 힘이 작용해서 입자가 기준선 Q를 지나서 R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입자가 P에서 R까지 직선 운동하는 동안 힘의 크기를 이동 거리에 따라서 나타냈대요. 자, 이건 이제 미안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 맨 첫 단원에서 배웠던 거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얘가 움직였구나. 그리고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그럼 속도 개념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R자 힘과 이동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물질이 파동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파동 계속 풀면 되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거나 이제 시험 보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으니까 막 찾아내야 돼요. 일단 그래프 나왔을 때는 기울기랑 면적 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면적은 x축 곱하기 y축 해주면 돼요. 그 곱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힘 곱하기 이동거리 뭐였어요? 1이었죠. 힘 나누기 기울기 이동거리 이런 거 안 배웠었죠. 이런 거 안 배웠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은 또 연결지어서 1은 물체에다가 2를 해주면 뭐가 증가해요? 에너지가 증가하죠.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 증가하겠어요? 수평면에서 진행했으니까 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얘기 없으니까 이는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L까지 갔을 때 1 얼만큼 했어요? F 곱하기 L만큼 이랬죠. 자, 2L까지 갔을 때 여기만 계산해보면 얼만큼이에요? L분의 2L 곱하면 안 되고 L 곱하기 3F, 그러니까 3FL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FL만큼 에너지 얻었고요. 여기에서 3FL만큼 에너지 얻었거든요. 그러면 2L 위치에 갔을 때, R에 갔을 때 이 물체가 받은 일은 4FL이죠. 4.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4FL만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는 0일 거예요. Q만큼 가면 얼만큼 생기냐면 FL만큼 생겨요. 자, 그 다음에 R만큼 가면 4FL만큼 생기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운동 에너지가 4배 차이 난다는 얘기는 뭘까? 만약에 얘가 질량이 m이라고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v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질량은 그대로인데 운동 에너지가 4배가 됐다는 얘기는 속도는 2v 됐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 속도 제곱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R에서의 2분의 1배이다. 4분의 1이죠. 틀렸습니다. 운동량의 크기는 Q에서가 R에서의 2분의 1배이다. 이건 맞죠? 맞습니다. 물질파 파장은 Q에서가 R에서의 2배이다.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이렇게 되니까 운동량이 지금 Q가 얼마였어요? mv. R은 2mv 됐으니까 Q가 2배 맞죠?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합적으로 좀 생각하는 거라서 다른 단원이랑 같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도 다 나갔잖아요. 끝까지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연습을 조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14번
그림 가는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전자현미경은 투과랑 주사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림 보니까 어때요? 그림. 자, 부딪혀서 감지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주사 전자현미경. 투과 전자현미경은 얘가 들어와서 시료 통과해서 밑에 검출기가 있는 거죠. 얘는 주사 전자현미경. 자, 나랑 다를 보니까요. 나다는 가의 전자현미경에서 속력을 달리했대. 속력을 달리하면 뭐가 달라져요? 속력을 달리하면 운동량이 달라지죠? 그래서 파장이 달라집니다. 이거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있겠죠? 선생님 계속 얘기했으니까. 속력이 달라졌어.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파장이 짧아지면 분해능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자, 파장 누가 짧아요? 파장. 다가 짧죠. 파장. 얘는 파장이 긴 놈이에요. 그래서 상이 조금 흐려. 속도는 누가 빨라요? 속도는 얘가 빨라요. 얘는 느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주사 전자현미경이다. 맞죠? 전자총에서 발생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나의 영상을 얻을 때가 다의 영상을 얻을 때보다 짧다. 물질파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분해능이 높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되어 있네요. 틀렸습니다. 전자총에서 발생한 전자의 속력은 나의 영상을 얻을 때가 다의 영상을 얻을 때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자, 속도가 크면 분해능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를 가속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 더 흐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느린 거지.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물리 이제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지 못하지만 선생님은 또 선생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랑 비슷하게 비슷한 난이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성적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물리라는 게 이제 다른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과목이 있기도 해요. 근데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계산할 것도 많고 이래서 어려울 텐데, 어렵더라도 굳이 좀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필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해하고 있는 공학자, 과학자 이런 것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